자, 다음 주 5월 동형 모의고사 특강 있죠? 오후 특강. 동형 모의고사. 30문제씩 어떻게 제가 내느냐. 3월, 4월은 기출문제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은 우리 기출문제 지문하고 우리 기출.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랑 비슷한 난이도가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있죠? 주택관리사. 여기 있는 지문을 제가 섞어서 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출 지문하고 감평사하고 주택관리사 지문이 우리한테 그대로 뜨거든요. 같이 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하고 제가 섞어가지고 별 3개, 5개를 쭉 지문으로 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지문만큼은 물론 흘러간 도 있겠죠. 하면 중요한 지문은 다 들어가게끔 제가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게 9주를 돌면 30문제 지문이 하나에 5개니까 150개죠. 그럼 150개가 10주면 1500개죠. 살짝 못하니까 1200개는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00개 지문이 훈련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출 지문, 그 다음에 감평이나 주택관리사 지문은 여러분들이 낯설어요. 낯서니까 낯선 지문에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제가 섞어서 중요한 별 3개, 5개,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도 풀고 중요한 지문 훈련도 되도록. 그 다음에 30문제 중 난이도 5개, 3개에서 5개는 틀리라고 내요. 그래서 난이도 상 지문을 2개 바꿔서 어떤 걸 동그라미에서 버릴 문제인지 그런 훈련도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배치도 우리 목차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법률행위 의사표시 내면 뒤죽박죽 내요. 요즘 추세가 총칙에서 법률행위 의사표 예전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이렇게 순서대로 냈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가 바뀌었어요. 대리가 1번으로 나와버리고 뒤죽박죽에 총칙 내에서 문제도 동형 모의고사지만 해당 파트에서 순서를 막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1번으로 막 오고 효력 발생 시기가 2번으로 오고 법률행위가 저기 20번으로도 가고 그래서 뒤죽박죽 그걸 훈련해야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돼요. 그런 식으로 5월 동영특강 쭉 갈 거니까 기출 특강 뭐 3월에 들으셨다고 해도 또 들으세요. 오후 특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필수. 그래서 뭐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 혼자 가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그거보다 같이 실제 풀어보고 제 해설 듣고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입체, 오디오가 들리잖아, 오디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문제 풀고 어떤 문제는 또 날려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물음표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걸 자연스럽게 계속 훈련해 가야 돼. 아셨죠? 많이 신청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자, 의리. 봐요.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2달 사이, 여기도 2달의 동그라미. 6달에서 2달 사이 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 임차인인데 주택 임차인 의리 기간 만료 얘기죠. 기간 만료 전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이 사이에 주인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택 임차인에게 준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요구권. 청구권이 아니죠. 단어가 요구로 바뀌었죠. 강한 단어예요. 거절 못하니까 청구라는 단어 대신 요구자를 단어를 바꾼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갱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가 2달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인이 내가 들어가야 돼. 미안해. 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대부분 현실에서는 이걸 이유로 하겠죠. 제가 들어갈 거예요.
제 부모님이 들어갈 거예요. 제 자식놈이 들어갈 거예요. 존비속 포함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가 더 중요해요. 상가에서 거절 사유 그걸 잡고 이제 임대차에서 하면 돼요. 임대차에서 상가와 다른 점이 이익이 차임액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다. 상가에 없는 사유 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한 번밖에 못 씁니다. 한 번밖에. 1회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거절 못하죠. 그럼 갱신됐겠죠. 다시 2년 보장돼요. 다시 2년. 법정 갱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서 갱신되는 기간은 다시 2년 보장해 줍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2년 보장됐죠. 계약 갱신 요건 이때 행사해서 갱신되면 또 2년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법정 갱신돼도 또 2년. 그러니까 주택은 다 2년이에요. 2년. 주택은 다 2년 보장돼. 법정 갱신돼도 연락 없어도 2년.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해서 갱신돼도 2년. 처음에도 2년. 투.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법상 자기한테 월세 모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년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 갱신 요구권 때문에. 원래는 주택 임차인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들어갔죠. 뉴스 보면 알 거예요. 상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넣어준 거예요. 3년 전에. 3년 벌써 시간 많이 지났네. 그때 한참 떠들썩했어요. 자, 다시 2년. 그런데 또 나오죠. 2년 살 수 있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 요력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주어 임차인만큼은 할 수 있다. 법정 갱신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갱신 요구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자 2달의 동그라미. 주택은 6달부터 2달이에요. 2달 전 사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세입자가 한 번 더 갑시다 한 거죠. 갱신해 주세요. 재계약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억하고 저기 이응하는 거예요. 기억 임차인이 이익이 동그라미 이익이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자, 이응 존비속 포함한 자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제가 들어갈 테니까 죄송하지만 이사 좀 해줘야겠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그 다음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자, 3번이 별 3개죠. 임차인은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회.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처음 2년 보장되고 갱신 요건 행사해서 2년 살 수 있어요. 그 후에는 갱신 요건 쓸 수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써요. 1회 동그라미 빵. 자, 이게 중요해요.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것. 자, 4번 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 갱신되죠. 정당히 거절 못하니까. 그러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제 아까 법정 갱신 똑같아져요.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자, 이때 갱신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 법정 갱신하고 이제 똑같아져요. 다시 2년 살 수 있어요. 똑같죠. 기억. 하지만 을은 2년 살 수 있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주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달이 지나면 해지요력 3개월. 아까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4번 기억은 저기 묵시갱신이 있죠? 그 실력으로 같이 밀어버리면 돼요. 자, 오케이.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 오늘은 주임법 법 조문만 해요. 판례 하나도 안 해요. 판례는 5월, 6월에 할 거고 오늘은 주임법 법 조문 관련 사항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조문도 엄청나요. 지금 보는 거. 주임법의 기초에 해당돼요. 자, 대항력.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 들어가고 플러스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꽂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에요. 자, 이게 법 조문이에요.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안 박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바뀐다. 이게 바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거기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 다음날 밑줄.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 전입신고하면 된 거예요. 전입신고하면. 자, 그러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넘어갑니다. 대본 판례라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기초 잡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의 내용 다음 페이지 가봐요. 자,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우리 세를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고 주인이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주택 임차인인데 2년 보장되죠. 그런데 1년쯤 됐을 때 지가 사는 아파트가 병한테 경매로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또는 갑이 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자, 임차인이 주택에 인도박 이사 들어오고 플러스 주민등록을 꽂아 놓으면,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여전히 남은 기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을 입장에서 소유권이 병한테 날아가기 전에는 갑이 임대인 주인이었는데 보증금 주고 살고 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임대인의 지위를 새 소유자가 그대로 승계받는다 그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법조문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러면 머릿속 그림을 그려야 돼. 왼쪽 주택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온 병이구나.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기간 끝나서 이사 갈 때 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세권에서 했죠. 전세 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이놈은 면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산다. 똑같아요. 병만 부담, 갑은 면해.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판례라 오늘 안 하고 주택 양수인 이 법 조문 자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러면 병이구나. 갑으로부터 산 병이구나 느끼시고,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 병은 기존 갑이 가지고 있던 을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들이댈 수 있다. 얘기는 을 입장에서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들이댈 수 있다. 이게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 주의가 승계. 이게 을하고 병은 계약을 안 했죠. 근데 이제 병이 임대인이 됐으니까 임대인으로서 의무,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준 의무겠죠. 그걸 이제 병이 부담한다. 이제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조문을 기반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 또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을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대항력 발생 시기.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아까 봤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박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 0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 시기 동그라미 1번 별 3개 이런 게 기초예요. 기초지만 나옵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그 다음날, 구체적으로 다음날 오전 0시, 밤 12시란 얘기예요. 그날 밤 12시, 다음날 오전 0시. 같은 말이죠. 시험은 반드시 다음날 오전 0시다. 오전 0시. 오케이, 별 3개. 자, 이제 오른쪽 보증금의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갑니다. 자, 갑이 보증금 2억에 월세 100에 아파트에 세 들어갔다. 임대차, 민법 임대차에는 보증금이라는 법 조문이 없습니다. 민법은 보증금이라는 법 조문이 아예 없어요. 주택에서 처음 보증금이라는 법 조문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임차인 을이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 돼. 그러면 인도 이사 들어가고 플러스 주민등록을 꽂으면 얘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췄고 대항력. 자, 중간에 1년쯤 살고 있는데 병한테 경매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안 그리죠. 경매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경매로 날아갔다. 병한테 날아갔다. 경락인. 자, 그러면 아직 안 했지만 저, 용, 저, 을은 여기에 해당돼요. 저당권이 이미 박혀 있는 주택에 새 들어온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야. 그런데 구후 2번 저당권자가 또 태어나요. 자, 그러면 저, 용, 저다.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자, 을은 이놈한테는 이겨요. 선빠야. 하지만 누가 기준점이냐? 이놈이 기준점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췄지만 후빠야. 후빠니까 경락에 들이댈 수 없다.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그러면 쫓겨갈 때 이 경락인이 새 주인이면 여기서 받아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새 주인이 들이댈 수 없어. 새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경매 대가에서 내 보증금 1억을 땡겨야 돼. 배당은 순서대로 받아요. 만약 이놈 1번 저당권자 채권이 1억이다. 내 보증금 1억이다. 2번 은행 채권이 1억이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대금이 1억이다. 그러면은 1번이 1억 낙찰대금 가져가 버리고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다행이죠. 2억에서 1억 가져가고 내가 두 번째로 배당받는 거예요. 내 보증금 여기서 1억 갖는 거예요. 후순위는 은행은 제껴요. 이게 바로 이거요. 대항요건과 하나 더 확정일자를 박았다면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에 꽝 확정일자를 박았다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지 후순위 2번이죠. 후순위보다 지 보증금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에요. 마치 전세권자와 똑같은 힘을 줘요. 이게 바로 주택 임차인에게 주는 엄청난 권리죠. 마치 물권자인 전세권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대가에서 선순위가 먼저 배당받을 거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가 2번은 제낀다는 얘기예요. 2번. 은행도 제껴요. 그래서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이 대항요건만 갖추면 안 돼요. 을은 지 보증금을 경매 대가에서 땡기려면 하나 더 갖춰야 돼. 그게 뭐다?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그래서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서 나와요.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일자가 나온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보증금을 경매 대가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럼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선 변제권은 어디서 나온다? 경매 대가에서 땡기는 거지. 갑이 아파트를 팔았어. 병한테.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그딴 말은 없어요. 그딴 말은 없어요. 항상 경매로 날아갔을 때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지 후순위 병보다 지 보증금 땡길 수 있다. 그러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안 돼요.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박은 경우. 확정일자.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일단 이거 교재 정리하겠죠. 오른쪽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2번 갑니다. 2번 보증금 우선 변제권. 자,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예요. 우선 변제 요건이 나와요. 대항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겠죠. 대항요건 갖추고 여기다 하나 더 갖춰야 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아야 돼요. 이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임차인은 지가 살고 있는 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날아간 경우, 자, 경매 환가대금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지 보증금 우선해서 변제받을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에 더하기 확정일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최우선 변제권 3번 갑니다. 3번. 자, 봐요. 보증금에
최우선 변제권이요. 최우선 변제권. 자, 봐봐요. 아까 예로 들었던 낙찰 대금이 얼마다? 1억이다.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지. 1억은. 경매로 날라갔는데 낙찰받은 병이 1억에 낙찰받았어. 이 1억을 선순 1번 은행에 가져가요. 나는 한 푼도 받을 돈이 없죠.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보증금 한 푼도. 그래서 법이 나왔어요. 주택 임차인이 선순위가 가져간 바람에 한 푼도 보증금을 못 챙기더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더라. 이런 상황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선순위한테 양보 좀 해. 양보 좀 해. 일정 금액만큼은 선순위도 제끼고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 기준 5,500만 원만큼은 선순위 다른 물권자도 다 제낍니다. 선순위보다 가장 먼저 배당받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 최자가 붙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나와요. 보증금 중 일정액 1억 중 얼마? 5,500만 원 그 말이에요. 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담보물권자, 저당권자겠죠. 다른 담보물권자 가장 먼저 챙겨줍니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을한테 1억에서 얼마 준다? 서울 기준 5,500만 원 준다. 이런 숫자 나온 적 없어요. 민법 한 번도. 그래서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1번도 제끼고 모든이란 말이 숨어져 있어. 모든 다른 여기 있네. 다른 모든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겠죠. 요건을 갖춰야 돼. 법조문 을이 5,500만이라는 금액을 선순위를 제끼고 배당받으려면 최우선 변제 요건을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춰놓으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만 갖춰놓으면 5,500만 원은 땡긴다는 얘기예요. 계약서에 우선 변제 요건인 확정일자까지 박을 필요는 없다.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소액 보증금 또는 소액 임차인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세 단어가 뜨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 동네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 등기하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보호를 해주는 거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요건인 확정일자까지 그리 박을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이유. 자, 길거리에 낳는 걸 막기 위한 제도가 최우선 변제 제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급적 5,500만 원을 한테 챙겨줘야 돼.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하게 해야 돼요? 좀 느슨하게 해줘야 돼. 좀 느슨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을한테 5,500만 원에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인 확정일자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확정일자까지 똑같이 요구해버리면 혹시 확정일자 안 박아놨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그래서 요건을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보다는 약화시킨 거예요. 둘 중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만 필요하지 확정일자는 요건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저게 정답 좀요. 저기는 왕별할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이죠. 1번 별 3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날아간 경우 마찬가지 경매대가예요.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모든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에 관한 법 전문이에요. 자, 서울 기준 이 보증금은 이 요건을 갖춰야 돼. 이 보증금은 1억 6,500 이하여야 되고 만약 2억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대상 아니에요. 1억 6,500 이하일 것. 민법에 이런 거 나온 적 없어요. 얼마를 챙겨주느냐? 5,500. 민법은 잊어버려. 하지만 중개사법은 해야 될 거야 아마 이 금액.
민법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기억이 왕비례요. 자,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만 박으면 땡겨줍니다. 5,500. 확정일자까지는 갖출 필요 없다. 왕비례요. 이게 정답 질문이에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된다. X. 대항 요건만 갖춰. 확정일자는 어디 요건이다? 우선 변제 요건이요. 우선 변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건 난이도 하야 하. 난이도 하에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 하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그냥 오늘 배운 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배운 거 기초죠. 법 전문만 하고 있는데 법 전문이 기초예요. 민법은. 이런 데서는 OX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례에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기초에서 실수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항상 중요해요. 이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업을 하는 거예요. 업. 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여기도 아주 잘 나와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 이건 또 뭐냐? 의리. 기간이 끝났어. 자, 이제 다 필요 없어. 다시 판을 바꿔야 돼. 불판을 바꿔야 돼. 동네가 바뀌었으니까. 새 고기가 왔죠? 새로운 고기가 왔으면 불판을 바꿔야지. 자, 주택 임차인. 자, 2년 기한으로 왔어요. 자, 기간이 만료했어. 그러면 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자, 을은 현재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췄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세 들어가면 이거 필수예요. 당연히 세 들어갈 거고 주민등록 반드시 꽂아야 돼요. 내가 할 행동은 두 개예요. 전입신고해야 되고 세입자의 필수 전입신고하고 간 김에 동사무소 가서 도장 한번 박아줘. 한번 박아줘요. 동사무소가. 확정일자 그냥 땅 박아줘. 이 두 개를 갖췄죠. 그러면 이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권도 갖추고 우선 변제권도 갖춘 거예요. 대항력 갖췄고 확정일자 박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살았고 기간이 끝나서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나 그냥 이사 갈 생각이 이사 가는 거야. 그러면 주인 보증금 돌려줘야겠죠. 그럼 주인은 다시 세 돌리고 새 사람이 온 그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가 안 나가. 그러면 나는 우리한테 세가 안 나가니까 돈을 못 받는다. 그래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세가 안 나가던 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아. 그러면 이사도 못 가겠죠. 보증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이사 나가? 그런데 을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 방을 빼줘야 돼. 지방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사를 못 갑니다. 지방으로. 혼자 가야 돼. 부인이 당신 혼자 가. 이사 가면 안 되지. 혼자 가야 돼. 대신 혼자 가서 쓸쓸히 살아야 될 이 을을 위해서 법이 나서줍니다. 당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여기서 나와요. 을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하라고 명령을 해줘요. 그래서 을이 여기다 임대차 임차권의 등기를 박으면 이제는 이사가도 아무 불이익 받지 않아요. 전입신고 전출해도 아무런 불이익 받지 않아요. 등기 받고 이사갈 상황 되면 이사가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등기제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초만 배울 거예요. 요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 여기에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 하나.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X예요. 그래서 등기 명령 신청은 언제만 나온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종료 후 별 3개. 야,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박았다면 혹시나 을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동안 살면서 취득을 안 해놨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등기라는 두 글자가 떴네. 그러면 소수로는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동안 취득 안 해놨다면 이 시점 등기박은 때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취득시켜줍니다. 두 번째, 경우수는 이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주택세 들어간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안 보고는 세입자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분은 정말로 저거 외계인이지. 아무 관심이 없는, 돈에도 관심 없고 쫓겨나는 거 관심 없고 대부분 받겠죠. 대부분 여기에요. 자, 등기를 박아놨다면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빼더라도 기존 갖춰놨던 대항력 보증금 우선 변제권 절대로 상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 박아놓으면 자유롭게 지방으로 식구들끼리 같이 이사가고 주민등록 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예요. 자, 등기명령 1번 별 3개, 2번 별 3개. 자, 1번 여기죠. 임대차가 종료된, 자, 동그라미 후, 임대차 종료 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자, 어디에 신청하느냐도 시험 나와요.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재지 주택 소재지 주소지 아니에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 주택 소재지. 그 주택이 있는 소재지 관할 법원이에요. 법원. 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박히면 임차인은 이 시점에 아직 취득하지 못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한다. 맞는 지분. 등기를 하면 무조건 소수로는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긍정. 자, 중요한 건 기억, 왕별. 기억,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후 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해놨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놈이 정답 지문이에요. 장난치기 딱 좋아. 그렇죠? 장난치기 좋은 놈들이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등기 박으면 그 후 대항요권 상실해도 절대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지. 원래는 상실하면 소수로는 상실 같이 운명을 함께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건 예외거든요. 그래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를 박아놨다면 그 후 이사가고 주민등록 빼도 괜찮아. 괜찮아. 이미 취득해놨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아를 느껴야 된다고. 괜찮아. 이사가도 돼. 이사가. 전출 빼. 상관없어. 괜찮아. 상실하지 않는다. 왕별. 자, 이제 상임법 갑니다. 상임법.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빨리빨리 스크린해야 돼. 자, 상임법은 목차만 보고 가단법으로 가야겠어. 실명법까지 하려면. 자, 상임법은 좀 전에 봤던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적용 범위, 전속기간,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똑같죠? 주임법 목차 똑같대. 자, 상임법에 특수한 거 권리금이라는 게 나와요. 상가 권리금. 그 다음 적용 범위에서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떠요. 환산보증금. 그 다음 전속기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아주 잘 나와요. 계약갱신요구권. 그러면 상가는 주택하고 다른 이 세 가지 특성, 환산보증금, 갱신요구권, 지금은 주택 같아져 버렸죠. 근데 이제까지 주택에는 3년 전까지 없었다고. 그래서 환산보증금, 갱신요구권, 권리금 이 세 개가 상가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갑니다. 적용 범위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어. 자, 환산보증금. 상가는 독특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소상공인만 보여줍니다. 소상공인.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와버리느냐? 환산보증금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상가에 이제 장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 건물에 세 들어간 상가 임차인입니다. 개념만 잡을게요. 자, 보증금 주고 월 500에 세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 5개 플러스 월세가 월 500이라면 500만 원이라면 자, 얘는 보증금 5개
달 500만 원에 세 들어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상임법이 환산보증금이란 걸 작동을 시켜서 이 보증금 5억하고 매달 주는 월세를 섞어서 보증금액을 도출시켜요. 이렇게 계산하래.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래. 그러면 이게 환산보증금이 돼요. 자, 더해봐. 5억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오른쪽이 500만 원에 100을 더하면 500에서 5천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5억에다 5억 더하면 얼마? 20억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럼 우리 법은 서울 기준 환산한 보증금이 서울 기준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을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상가 임차인 이 사장님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 이 사장님을 보호하는 법이 상임법인데 환산보증금 계산해서 서울기준 9억을 넘으면 보호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기준 이거 외워야 돼. 숫자 서울기준 9억을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면 상임법의 수많은 을을 위한 법조문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을 초과한 경우 상임법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또는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상임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곱하기 100 해버리면 9억 넘어버려요. 특히 강남은 다 넘어버려요. 다 넘어버려요. 그래서 환산보증 상임법의 취지는 이거예요. 환산보증금이 9억이나 되는데 이걸 재산으로 봐요. 을의 재산으로 봐. 당신은 아이고 보증금이 9억이나 있네. 그러면 뭐 부자네. 부자 사장님이네. 우리는 당신과 같은 9억이 넘는 부자 사장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 영세 자영업자만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취지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부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바꾸죠. 1억 더하기 월세가 1천이다. 자 그래도 1억 더하기 15이니까 11억이 되죠. 그러면 보증금은 을 사장님 돈이라 할 수 있어. 이것도 대출 받았겠지만. 근데 이 월세는 을 거다 갑 거다. 갑고지 월세는 건물주 거요. 이게 왜 을 재산이냐고. 오른쪽에 산식인 월세가 을 게 아니라 건물주 거라고. 그러니까 오른쪽 월세가 높을수록 이 사장님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월세 허덕이는 영세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응? 이 경우에도 11억 돼서 당신은 부자입니다. 11억이나 되네. 부자네. 안 도와줘. 말이 되냐고. 이 산식이 잘못됐다고 산식이. 빨리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는 왜 개정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 저도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딱 보고 느끼겠는데 이 산식 잘못됐다고. 왜? 월세는 을 게 아니라 건물주 거예요. 건물주. 건물주 건데 왜 을의 자산으로 계산해서 당신은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으니까 9억 자산가니까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식이 잘못됐다고 산식이. 어찌됐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임법에는 수많은 을을 위한 법조문을.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 동그라미 1번 일단 이건 가져가야 돼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이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별 3개 하시고. 자, 기억.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이 산식을 알아야지 환산보증금을 계산을 빡 해야 돼요. 자, 서울 기준 9억이에요. 그래서 9억을 초과하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법이 한 7, 8월 달에 또 바뀔지도 몰라. 그때 또 확인해야 돼, 법. 그때 제가 확인할게.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주임법이나 상임법 중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꼭 교수는 확인해요. 한 번씩 들어가요. 법 혹시 개정된 게 있나. 뭐 중개사법 교수님도 하시고 저도 하시고. 자,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아까 주택에서 봤던 2자를 1자로만 바꾸면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상임법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이에요. 1년. 자, 흑판 보면 아까 주택에서 2년이 1년으로 바뀌어. 나머지는 똑같아. 묵시갱신도 2자에서 1월로 바뀌고 1자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주택하고 똑같다. 그쵸? 똑같아. 2년이 1년이 되고 6개월에서 2달이 법정의 묵시갱신 6달부터 1달 이렇게만 바뀌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도 별 3개, 오른쪽 2번 별 3개, 기억 별 3개. 여기까지는 주택 2년을 1년으로 바꿔보면 똑같다. 자, 왼쪽 1번에서 확인할 거. 묵시갱신 동그라미 1번에서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죠. 상가는 6달부터 2달이 아니라 한 달이에요. 한 달. 주택만 6달부터 2달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여기가 아주 잘 나와요. 상가는 환산보증금 그 파트가 넘버 1, 여기가 넘버 2, 권리금이 넘버 3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 오른쪽 놈이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상가는 무조건 한 달이에요. 2개월 안 나와요. 6달 전부터 한 달 사이에 한 번 더 갑시다. 계약 갱신 요구하면 임대인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제 이게 나와요. 임대인 주인이 우리 삼겹살집 하는 사장님을 깨서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한 번 더 갑시다 연락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그럼 갱신 되겠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 갱신 요구를 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시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느껴봐. 3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월세 3달치를 못 낸 적이 있죠.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네. 의리 잘못했네. 두 번째, 임차인 의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시킨 거야. 여기서는 중과실의 핵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세입자가 일부러 고의 또는 잘못이지만 아주 큰 잘못으로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방패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의리 3년 장사하다가 한 번 더 갑시다.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니까 갑이 이거 건물 전부 철거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그래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왕별이에요. 3기로 나와야 되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켜야 되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기가 왕별이에요. 이 3개 할게요. 자, 1번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한 달 전 사이에 세입자가 주인 왼쪽 놈 갑한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 갑은 건물주 주인은 정당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왕별. 자, 기억 2번은 별 3개겠죠. 2번은 거절할 수 있다. 거기가 별 3개고 기억, 니은, 디귿 가장 중요한 거절 사유 3개예요. 기억 임차인이 의리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구나. 3기. 아까 주택은 2기였죠. 상가는 무조건 3자가 나와야 돼. 3자. 3달치 월세를 못 낸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당합니다. 3기. 두 번째 니은 임차인이 임차한 이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고의 또는 여기 중대한 과실 거기에 동그라미 빵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켜야 돼요. 따라서 엎어봐.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했다면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중과실 파손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잘못이 아닌 이게 정답 지문요. 경과실 가벼운 잘못으로 파손했다면 주인은 거절할 수는 없는 원칙이 작동되는 원칙이. 그래서 중과실 파손 거기 확인해야 돼요. 거기.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다음 디귿 임대인이 목적 건물에 자 여기에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대부분 동그라미 하세요.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 이 건물 점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즉 전부 철거해야지 거절할 수 있지. 여기를 어떻게 장난친다. 전부 대부분 자리에 일부 철거 나오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장난치는 거 3자 자리에 2기 차임이 들어가. 자 여기 장난치는 거 2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 파손 거절할 수 없다. 일부 철거 일부 재건축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3기를 2기로 장난치고 중과실 자리에 경과실이 들어가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자리에 일부 철거가 들어가면 소수로가 바뀌어버려.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자, 됐어요. 나머지 리을, 미음, 비읍 별 3개 하시고. 자, 4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여기 별 3개요. 상가는 몇 기? 3기예요.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주인은 해지로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민법하고 주택은 2기, 상가만 3기예요. 3기. 주택은 2기 차임 연체 법조문이 없어. 그냥 민법에 있는 2기 차임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이 특별 조문이 있어요. 3달치 월세에 연체해야만 쫓겨나게 합니다. 이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2달치 월세 밀렸다고 쫓겨나지 않아요. 주택 같으면 쫓겨나. 하지만 상가만큼은 한 번 더 길죠. 한 달을. 그래서 3기 3달치 월세 연체한 경우 쫓겨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야죠. 아하, 이거 해야지. 계약갱신요건에서 3번 갑니다.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은 여기 별 3개 하시고 최초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 동그라미 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결국 봐봐요.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갱신되는 최대 기한은 10년이란 얘기예요. 10년. 그래서 만약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을이 이사 들어온 후 1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수 없어요. 주택은 1회, 횟수로 제한하고 상가는 횟수 제한이 아니라 10년. 그래서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요건이 인정되는 거예요. 10년, 이거 숫자 나와요. 10년 동그라미에서 외웁니다. 별 3개. 자, 오케이. 했고, 그 다음 대항요건은 그래도 봐야겠죠. 대항요건. 자, 여기죠.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대항요건은 거기 대항력의 동그라미 1번 별 3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인도 플러스 이거 사업자 등록 신청의 동그라미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오전 0시요. 저 신청 자리에 사업자 등록증 교부 다음날 이렇게 장난쳐요.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한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신청에 그래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자,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상가는 기초 잡았어. 우리 10분간 쉬고 가담법 실명법 기초 잡아야겠네요.